네, 과학 5-5학년 2학기치 1단원 개념 정리입니다. 질문제 생태계가 질문제인데 생태계 환경과 생태계 구성 요소. 그래서 어떤 장소의 생태계란 것은 어떤 장을 주고받은 생물과 빛, 온도, 물과 같은 환경적인. 그래서 우리 생태계도 생물적 생태계와 비생물적 생태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종류는 생태계 그 종류와 크기가 매우 다양하고 또 연못이나 숲바다, 학교 화단, 갯벌이나 논, 사막, 공원들의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구분은 아까 생물 요소가 있고요, 비생물 요소가 있어요. 비생물 요소. 살아있는 것을 생물 요소라고 동물은 식물 말이겠죠. 비생물적 요소는 살아있지 않는 것, 햇빛이나 공기, 물, 온도, 흙도 하나의 생태계가 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 보면 노루는 떡갈나무 있죠. 살아있지 않는 거 햇빛, 흙이나 돌도 하나의 비생물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생물 요소 분류하기, 그죠? 생물 요소는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분류한다 그랬죠. 우리가 생산자 하면 대표적인 게 우리 식물이 대표적이죠. 옥수수, 무궁화, 잣나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걸 먹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걸 먹는 게 이제 소비자가 되겠죠? 그게 거미나 참새나 다람쥐가 될 거고. 또 죽은 생물을 분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대표적인 곰팡이나 세균이나 버섯 등이 이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햇빛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을 우리가 생산자라고 그래요. 생태계에서는 생산자. 그래서 수련이나 강아지 뿔의 향나무죠.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 사는 생물 양분을 없는 생물을 소비자라고요. 그래서 외가리나 공벌레, 동식물을 말하는 동물들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 분해자가 있어요. 주로 죽은 생물, 다른 생물 배출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 곰팡이나 세균이나 버섯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 관계 그랬죠. 생태계 구성 요소는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준다. 그죠? 흙이나 햇빛이나 이런 게 생물 영소에 햇빛이 잘 되는 곳에 강아지 털 잘 자는 거 영향을 주는 거죠. 또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렁이가 사는 흙은 비옥해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렁이한테도 배설물이 나오는데 그게 흙을 비옥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 생물 요소가 다른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경우 산호초 주변에 물고기가 모여듭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영향을 준다. 생물 요소의 먹이 관계 그랬죠? 생물 요소의 먹이. 그래서 생물 사이 먹고 먹히는 관계 사슬 이걸 먹이 사슬이라고 하죠. 먹이 사슬. 또 생태계에서 여러 생물의 먹이 사슬이 그물처럼 되어 있는 거 그걸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먹이 사슬이고요. 얘는 먹이 사슬이 그물처럼 되어 있어서 먹이 그물이 되는 거예요. 생태계의 평행에 보서 알아봅시다. 생태계는 먹고 먹히는 관계의 생물수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생물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메뚜기의 먹이가 되는 벼수는 줄어들고 메뚜기 너무 많으면 벼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또 메뚜기를 먹고 사는 개구리 수는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죠. 생태계 평형,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면 안정한 상태를 이루는 걸 생태계 평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 아까 봤죠. 빛에 대해 이게 다르게 할 조건 빛이죠. 빛을 다르면 다른 건 다 똑같게 해야 돼요. 온도나 물의 양이나 식물의 양이나 개수 등은 똑같이 해야겠죠. 또 온도의 영향을 알아보려면 다르게 할 조건은 온도만 다르게 하는 거죠. 빛이나 물의 모양이나 식물의 양 개수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물 영향을 알면 물의 양만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러나 빛이나 온도나 식물의 양이나 개수 등은 그대로 한다는 거. 그 다음 식물이 살아는 충분한 빛과 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 알맞은 온도가 유지돼야 된다.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들. 사막에 사는 선인장, 그죠? 입이 가시 모양을 되어 있고 두꺼운 물줄기에 물이 많이 저장돼요. 물의 영향으로. 사막에 사는 선인장 보이죠? 또 극지방에 사는 북극곰. 온몸이 두꺼운 털로 되어 있어서 지방층이 두껍고 온도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또 얼굴에 사는 박쥐는 동굴에 사는 박쥐는 시력이 퇴화되고 초음파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이거 빛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죠.
적응이라는 것은 생물 오랜 기간 살면서 환경에 알맞은 생존세 생활 방식에 갖게 되는 거, 이걸 적응이라고 해요. 또 환경 오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자동차나 공장의 매연 등은 당연히 뭐죠? 이건 대기 오염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죠? 대기 오염. 자동차 매연은 생물의 생존에 피해를 줍니다. 수질은 물이 오염되면 공장 폐수, 생활하수, 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 그래서 폐수로 해서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토양 오염이 있어요. 토양 오염. 땅에 묻은 쓰레기, 농약이나 비료 지나친 사용으로 쓰레기 비료로 오염된 토양에서 동물과 식물이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구성 요소 중 햇빛, 공기, 온도와 같이 살아있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하죠? 비생물 요소 그랬죠. 비생물 요소. 생물 요소에는 뭐를 얻는 법에 따라 양분을 만드는 거는 생산자잖아요. 양분을 그걸 먹는 것은 소비자고 그걸 죽은 시체를 분해하는 것은 분해자입니다. 곰팡이로 같은 주로 곰팡이는 분해자죠. 그죠? 다른 주 분해의 양분을 넣는 걸 분해자라고 한다. 지렁이가 사는 걸 비옥해지는 것은 이게 생물 요소가 그죠?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렁이가 흙에 영향을 미친다. 먹이 한 종류가 없어져도 창책에 있는 다른 종류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거, 이걸 먹이 그물이라고 하죠. 먹이 그물. 그 다음에 식물 사슴, 늑대 먹이 사슬에서 늑대가 사라지면 사슴의 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식물의 수는 사슴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식물의 수는 감소하게 되겠죠. 왜? 사슴이 식물을 많이 먹으니까. 어둠 상자를 덮어 넣은 이거는 이제 빛을 가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 떡잎색은 빛을 가려보면 떡잎색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 초록색이 아니라 노란색이 됩니다. 또 개구리가 겨울에 땅속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봄에 깨는 것은 비생물 환경 요인 중 뭡니까? 온도의 영향을 받아 적응한 것이죠. 온도. 또 사막여우와 북극여우는 서식지 환경과 털색에 따라서 털색이 비슷하여 적으로 또 몸을 숨기거나 먹잇감에 접근하기 유리하다는 거. 또 공장이나 생활하수 바다에서 유출 사고들은 수질 오염의 주원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일단은